늦은 밤 편의점을 찾은 한 남자. 갑자기 칼을 들이대는 남자는 CCTV에 그대로 찍힌다. 점원은 강도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에 녹화된 이 장면을 3명의 사람이 보게 된다. 그리고 며칠 뒤 용의자들입니다. 3사람은 용의자들의 사진 중에서 범인을 고르라는 요구를 받는다. 이 사람이에요. 비디오에서 본 게 기억이 나요. 눈 아래에 점이 있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이 사람인 것 같은데요. 제 비디오에서 본 것 같아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같은 비디오와 사진들을 본 3사람. 그들은 왜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걸까? 그건 그들이 들었던 한마디의 말과 연관이 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용의자들입니다. 좋아요. 당신은 범인을 확인했어요. 좋아요. 당신이 본 사진에는 범인이 없어요. 첫 번째 사람은 사진 속에 용의자가 있다는 긍정적인 말을, 두 번째 사람은 용의자가 없다는 부정적인 말을, 그리고 마지막 참가자는 아무런 말도 듣지 않았다. 그러나 강도 장면은 심리학자가 실험을 위해 만든 가짜 상황. 그리고 나눠준 사진에도 애초부터 범인 역할을 한 사람은 없었다. 진범이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그들의 기억이었다. 태어난 지 이제 6개월. 아이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롭다. 아이는 먼 훗날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비를 기억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만 3살이 되기 전까지 아이의 뇌는 무엇을 기억하기에 덜 성숙하다. 하지만 아이가 만 3살이 지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기억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아이가 기억하는 것들은 아이가 생각하는 자신의 삶이 될 것이다. 아이는 무엇을 기억하게 될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연을 만나게 된다. 대개는 그냥 잊혀지지만 때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도 한다. 잊혀지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조금 뒤 이 남자에게 찾아올 우연처럼 말이다.
첫눈에 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남자의 눈에 비친 여자는 더 이상 수많은 여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 남자의 5가지 감각 중 시감각, 즉 눈을 통해 감지된 그녀. 신선한 자극이 되어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된다. 하지만 그 깊은 인상이 더 오래 유지되려면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보다 많은 정보를 자신의 단기 기억 안에 넣어둬야 한다. 눈으로 본 기억이 지속될 수 있는 시간은 4분의 1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자에게 말 한마디 붙이지 못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흘끗거리기만 하던 그때. 김소희 손님, 주문하신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이름을 듣는다. 김소희. 20초간 단기 기억에 있을 그녀의 이름. 손님, 현금 영수증 필요하다고 하셨죠? 예. 핸드폰 뒷자리가 1203번 맞으세요? 1203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단기 기억은 7개의 숫자를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데 뒷번호도 똑같네. 운 좋게도 여자의 전화번호가 남자의 번호와 같다면 그 번호는 장기 기억이 되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각인된 그녀의 정보들은 시간이 흘러 남자가 다시 이 카페를 찾아올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남자가 훗날 떠올릴 그녀의 모습은 남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남자의 기억 속 모습. 사실 그녀는 남자를 애초에 쳐다보지 않았거나 시큰둥한 표정으로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른다. 그 남친이나 여친을 내 모습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친이나 여친의 모습을 그 실물을 머릿속에다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그 실물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상징을 만들어서 그 상징을 이제 머릿속에다가 그 저장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물 자체를 머릿속에 집어넣는다가 아니라 실물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을 구성해서 이제 집어넣는다라는 이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물이 아닌 상징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간단한 실험을 해보았다. 제작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15초의 시간을 주고 강의실 안에 있는 사물들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정확히 기억하라고 했다. 이후 참가자들에게 기억나는 것을 자유롭게 쓰게 하고 간단한 계산식을 푼 다음 마지막으로 제작진이 나눠준 목록에서 기억나는 것을 고르게 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강의실. 하지만 이곳에는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보통 강의실에 있어야 할 칠판 지우개와 보드 마커를 담뱃갑과 볼펜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과연 참가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기억할까? 강의실에서 봤다고 그 동그라미를 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요. 네. 볼펜.
보셨나요? 네. 칠판 지우개, 네. 벽시계, 네. 온풍기, 네. 커튼, 네. 걸상, 네. 프로젝터, 네. 형광등, 네. A4 용지, 네. 보드마카, 네. 경고문. 네. 볼펜은 어디 있었나요? 보드마카 화이트보드 칠판 쪽에 있잖아요. 거기 아래 칠판 지우개랑 펜이랑 이렇게. 다시. 네. 칠판 지우개는 그러면 볼펜 옆에? 네. 저 뒤에 한번 해보세요. 저거 지우개는 아닌 것 같아요. 지우개 아닌가? 뭐죠? 담배 아니에요? 예. 담배. 그러면 칠판 지우개 맞나요? 네. 칠판 지우개가 어디 있습니까? 칠판에. 칠판 안에. 뒤돌아보시면 저기 뭐 보이십니까? 네. 지금 파랗게 보이는 조그만 거 하나 있긴 하죠. 네. 저기 뭐죠? 담배? 있었어. 보드마가 있었고. 네. 뒤로 돌아보죠. 네. 저기 칠판이요. 네. 예. 보드마카가 없는 거죠. 이상하다. 칠판 지우개 보셨고요. 네? 칠판 지우개 네. 보셨다고 칠판 지우개 보셨고요. 네. 보드마카 보셨다 그랬고요. 네. 보드마카, 네. 라이트 칠판 지우개, 네. 보드마카, 네. 심지어 한 참가자는 제작진이 의도하지 않은 무언가를 기억하기도 했다. 보드마카, 네. 에어컨, 네. 태극기, 네. 책상, 네. 칠판. 네. 태극기는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저쪽 사람. 네. 왜 있다라고 체크하셨는지. 그러니까 보통 강의실엔 다 이렇게 딱 그 칠판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있을 줄 알고 했어요. 강의실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가 그들의 잘못된 기억을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친숙함 이전에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네, 턱을 여기 고정하시고 이마를 붙여주세요. 어떤 대상이 우리의 눈앞에 있을 때 과연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봤다고 할 수 있을까? 잠시 화면을 보자. 이제부터 화면 가운데 있는 붉은색 표시를 따라가 보자. 검은 부분에 있던 무언가를 정확히 봤다고 할 수 있을까? 다시 돌아가 보자. 왼쪽에 있었던 건 작은 우유 그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봤다고 하기가 어렵다. 눈의 중심각도 대략 1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제대로 본 것이 아니기에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기억들은 무의식 중에 떠오르기는 하지만 어디에서 본 것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 혼란을 주기도 한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아주 극히 일부 눈앞에 1도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만 본다라는 얘기가 성립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PD님을 보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다른 분들은 제가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사실은 기억되지 명시적으로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바인데 그렇게 보지는 않았으나 내 눈앞에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암묵적 기억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고 부호화되어지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들은 강의실의 사물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설사 보았더라도 강의실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가 보지 않은 것들을 봤다고 기억하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무언가를 듣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일련의 단어들이 하나씩 차례로 청각적으로 제시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제시되는 단어를 주의 깊게 잘 듣는 것입니다. 단어들이 모두 제시되고 회상하세요라고 하면 들었던 단어들을 회상해서 쓰십시오. 준비되셨으면 본 시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목록입니다. 실, 핀, 눈, 바느질, 날카롭다, 끝, 찌르다, 골무, 건초더미, 가시, 다치다, 주사, 주사기, 옷, 뜨개질. 회상하십시오. 참가자들은 우선 들은 단어들을 적고 간단한 계산식을 푼 뒤 마지막으로 제작진이 나눠준 시험지에 기억나는 단어와 그 정도를 표시하도록 했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들었다고 생각하는 바늘. 하지만 그들이 들은 15개의 단어 중에 바늘이란 단어는 없었다. 다만 그것들은 모두 바늘과 연관이 있는 단어들. 잠, 의사, 춥다, 창문 역시도 실제로 듣지는 않았지만 들은 단어들과 연관이 있는 단어들이었다. 총 5개의 목록을 들려주고 듣지는 않았지만 연관된 단어들을 시험지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이것을 어떻게 기억할까? 바늘이라고 하는 거를 매우 확신한다, 기억한다라고 체크를 하셨는데 맞나요? 네. 잠이라는 것도 그렇게 했는데 기억나시고 그 단어도. 네. 의사도 기억나시고. 네. 춥다도 기억나시고. 네. 창문도 기억나시고. 네. 원래 하나도 없던 단어들이. 아, 그래요? 들은 것 같은데요. 제일 그러니까 바늘은 확실히 기억나시는 거고. 네. 지금 기억난다고 하셨던 것들이 다 없는 단어. 아, 그래요? 아. 예. 왜 기억이 나지, 그럼? 바늘이라고 하는 거에 기억을 매우 확신한다라고 했는데 바늘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있었는데? 창문도 확실히 기억이 났었죠? 예, 창문, 창틀 이런 거. 지금 이 확신한 단어들이 하나도 포함이 되지 않는. 예. 의사도 들었던 거 기억날 것 네. 같고, 춥다라고 하는 표현도 기억나시고, 네. 그렇죠? 그리고 창문도 기억나시고, 네. 하나도 없던 단어. 창문. 들었다라고 기억이 나시는 거죠? 네. 설탕, 충치, 그다음에 달콤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볼수록 사탕이라는 걸 반복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누적이 되면서 사탕을 봤었나 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기억이라는 게 이제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실제 기억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기억하고 관련이 돼 있으면,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반복이 되어지면 이제 오기억이라는 거가 머릿속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실제 기억에 기반한 가짜 기억. 제작진은 혹시 이 두 기억이 다르게 느껴지는지 물어봤다. 다른 단어들하고 이 단어들하고 기억이 나는 정도가 별 차이는 없나요? 기억한다고 쓰신 거랑? 예.
다른 거는 좀 긴가민가 했었는데 바늘은 제가 다른 거랑 별로 차이점을 못 느꼈어요. 큰 차이는 별로 없었고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정말 확신은 아닌데 들은 쪽에 가까운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예. 이거를 작성할 때는 확실히 들었다라는 느낌이 확신이 들었던 거죠. 예, 그렇죠. 두 가지 어떤 차이점이 느껴지세요? 아니, 똑같이 들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네. 것 같고. 반면 사탕, 왕, 수박 같은 관련이 전혀 없는 단어들은 비교적 정확히 구분해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제 기억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실제 원래 있었던 거를 그대로 기억하는 걸 이제 실제 기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관련되어져 있는 어떤 다른 정보를 잘못해서 기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발생하는 틀리는 에러하고는 좀 다른 체계적인 어떤 기억이고 이거는 실제 기억을 기반으로 해서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0%가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죠.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기억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가짜 기억. 만약 그렇다면 애초에 보지도 듣지도 경험하지도 않은 무언가를 기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미국 워싱턴 대학 심리학과 엘리자베스 로프터스 교수는 이처럼 기억을 조작하는 실험을 했다. 교수님, 과연 그게 될까요? 한번 해보는 거지. 기억이 암시에 취약한 것은 드러난 이론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In the 1990s, what I wanted to do was find a way to study very rich false memories, not just changing a detail, like a red light into a green light, but actually making people believe that they had a whole experience that they didn't have. 로프터스 교수의 제자 짐은 동생 크리스에게 어릴 적 길을 잃은 적이 있다는 가짜 경험을 얘기해준다. 앉아봐봐. 응? 왜? 아니 이거 어릴 적 네가 겪었던 일들이야. 봐봐. 보면서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것을 네가 생각해보고 적어봐. 형, 1번부터 3번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여기 4번에 쇼핑몰에서 길을 잃어버릴 뻔했다는 거 말이야. 기억이 안 나는데? 야,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 그때 충격이 너무 커서 그런가? 잘 떠올려 봐봐. 네가 그때 길을 잃어버렸던 건 사실이니까. 내가 5살 때 미아가 될 뻔했다고? 응.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크리스. 그러나 이틀 후 야, 여기 있었구나. 형. 야, 저번에 내가 말한 건 어떻게 기억이 좀 났어? 아, 형이 부탁한 거 갑자기 기억이 나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중이었어. 어디 한번 봐보자. 이틀 전에는 기억이 안 났는데 생각해보니 기억이 났다는 거지? 어렴풋이 불안했던 기억이 나. 그래, 아마도 생각해보면 기억이 더욱 선명해질 거야. 조금씩 기억을 만들어가는 동생 크리스. 3일이 지나자 구체적인 기억을 시작하더니 3주 후에는 놀랍게도 거짓 기억을 실제 일어난 일처럼 거의 완벽하게 떠올리게 된다. 제가 잠시 장난감 가게를 구경하러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을 잃었어요. 전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큰일이 났다고 생각했죠. 다시는 가족을 보지 못할 것 같았어요. 정말 무서웠죠. 그때 파란색 옷을 입은 한 할아버지께서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왜 그래? 너 혼자 왔어? 엄마 어디 있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아유 길 잊어버린 모양이구나. 괜찮아. 곧 찾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어. 응? 응? 꽤 나이가 드신 분이셨죠. 할아버지의 주변 머리는 희끗희끗한 회색이었어요. 안경을 쓰고 계셨고요. 정말 이렇게 자세하게 기억이 났어? 형한테 몇 주 전에 이야기를 듣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미지나 느낌 같은 게 떠올랐어. 그리고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까지 생각이 나더라고.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질 정도야. 전혀 경험하지 않은 가짜 기억이 만들어진 것이다. We interviewed our subjects suggestively on several occasions, and then by the time we were done, we found that about a quarter of our subjects fell for the suggestion and began to remember all or part of this experience about being lost in the mall. So that was our first clue that you could, in an experimental situation, plant a complete false memory in the minds of people. And one of the things we do know is that young children are more susceptible. 방송국에서 우리 친구들한테 재밌는 걸 보여주러 지금 어떤 선생님들이 오셨대. 알았죠? 그러니까 손 예쁘게 하고 준비됐어요? 네. 그럼 이제 들어오시라고 할게요. 네. 서울의 한 유치원. 제작진은 아이들이 조작에 취약한지 알아보기로 했다. 저는 정승환, 제 직업은 의사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안녕. 네, 제 이름은 윤현준이고 아저씨 직업은 피에로예요. 두 연기자가 맡은 역할은 아이들이 겪지 않은 경험을 마치 겪은 것처럼 암시하는 것. 먼저 아이들에게 주사 맞는 상상을 하게 했다. 자, 이렇게 우리 피에로 아저씨가 보여준 것처럼 연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주사를 넣겠다고 찍 하면은 우리 친구들은 만화 속의 주인공들처럼 이렇게 찡그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주사 넣습니다. 자, 팔 찍. 아우, 귀를 잡고. 주사를 맞고 아파하는 연기를 한 아이들. 아이들은 이것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그날 오신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 준우는 주사 맞았었니? 네. 주사 맞았었어? 그 준우 말고 그 준우 그 생각반 친구들 중에서 그 주사 맞은 친구 있어? 있어요. 있어? 누구 맞았어? 아랑이하고 아랑이? 니하고 또 조아영하고 김경민. 그렇게 주사 맞았었어? 또 있는데. 또 누구 맞았어? 노영우. 노영이? 노영우. 노영우? 영우도 맞았어 주사를? 경민이가 주사를 맞았니 안 맞았니? 맞았어. 경민이한테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주사를 놨어? 그럼 그날 오신 선생님한테 우진이 말고 주사 맞은 친구가 있어? 네. 누가 주사를 맞았어? 이주영. 주혁이가 의사 선생님한테 주사를 맞았어? 네. 그러면 풍선으로 만든 강아지를 아이들에게 주는 척했지만 피에로는 아이들 누구에게도 풍선을 주지 않았다. 저는 친구한테 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피에로 아저씨가 경민이한테 그 풍선을 선물로 줬니 안 줬니? 선물로 줬어? 그러면은 그 피에로 아저씨한테 풍선 선물을 받은 친구가 또 있어? 네. 누구? 우진이? 네. 우진이가 피에로 아저씨한테 그 풍선 선물을 받았어?
두 사람의 복장에 관한 단순한 기억 착오도 빈번하게 나타났다. 삐에로 아저씨 가발 썼었나요? 가발? 안 썼어요. 가발 안 써요? 가발이요? 가발 안 쓰고 계셨어요? 네. 삐에로 아저씨가 풍선 부실 때 입으로 들고 부셨어요? 아니면 손을 막 이렇게 기구해갖고 넣으셨어요? 입으로 부셨어요. 장갑 끼고 있었나? 장갑은요? 안 끼고 있었어요. 장갑 안 끼고 계셨어요? 의사에 대한 일반적인 경험과 혼동하는 아이도 있었다. 진찰했어? 의사 선생님 진찰했어? 누구를 진찰했어? 모두 다요. 의사 선생님이 모두 다를 진찰했어? 모두 다면은 규리도 진찰 받았어? 네. 인터뷰한 아이들 중 5명이 주사를 맞았다고 기억했다. 상상해보라는 연기자들의 유도에 아이들은 실제로 한 것처럼 잘못된 기억을 떠올린 것이다. That suggestibility occurs when we are presented with misleading information. Suggestions are made to us about things that might have happened but didn't happen, and we incorporate those suggestions into our memory. And so the most likely settings for suggestibility to occur would be, again, in the legal context. For example, it's known that when police are asking witnesses about a crime. 한 수사실, 범인을 확인하는 목격자. 저들 중에 현장에서 봤던 사람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인데 저기 두 번째보다 약간 키 큰 사람이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 이때 들리는 한마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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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관의 긍정적 암시를 들은 목격자. 그리고 목격자는 몇 달 뒤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된다. 변호사, 증인심을 하세요. 당신은 경찰 수사실에서 용의자들을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저기 앉아있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이 수사실에서 본 두 번째 사람인 이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확신합니까? 그건 아마도가 아니었을까요? 그것에 대해 아마도는 없습니다. 확실히 맞아요. 확실합니다. 어째서 자신 없어 하던 그녀가 이후 확신을 갖게 된 걸까? 그녀의 기억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기억. 그것이 바로 기억이 만들어지는 본질이다. Many people think that memory works like a videotape recorder, and this is the wrong view. The videotape recorder idea is that we just record the event when we experience it in the mind, and then we play it back later when we want to remember it. But that is not the way that memory works. In fact, memory is a constructive process or a reconstructive process. So what we're actually doing when we remember something is, yes, we have bits and pieces of experience in our minds.
기억을 재구성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뇌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기억이 뇌의 어디에 저장되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것은 한 간질 환자를 통해 우연히 발견된다. 온갖 치료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던 간질 환자 HM. 주치의 윌리엄 스코빌은 환자의 뇌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시도한다. 수술은 무리 없이 마무리됐지만 환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수술 이후에 겪은 일들을 너무나 금방 잊어버리게 된 것이다. 그 간질은 상당히 경감되고 치료 효과가 있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그 아주 극심한 기억장애 환자가 된 부분이죠. 아까 5분 전에 드린 약은 다 드셨어요? 무슨 약이요? 아까 드렸잖아요. 글쎄요. 5분 안에 약 먹은 적이 없는데. 여기 보니 약 드셨는데요? 환자는 불과 5분 전 일도 기억할 수 없었다. 정상적으로 진행된 수술. 그렇다면 제거된 부위는 기억과 어떤 관련이 있었던 걸까? 혹시 제거된 부분이 기억이 저장되는 곳은 아니었을까? 그 열쇠는 대뇌 안쪽 깊은 곳 해마에 있다. 좌우 반구, 옆쪽 축두엽 속에 각각 하나씩 있는 해마. 장기 기억은 이곳 바로 해마에 저장된다. HM은 수술 시 바로 해마에 손상을 입은 것이다. 뭐든지 1, 2분만 지나면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 주치의하고 이렇게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으니까 몇 년을 두고 수백 번을 만나게 됐지만 전혀 기억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새롭게 인사를 해야 되고. 해마가 손상된 HM을 통해 해마가 장기 기억 저장고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해마에 저장된 기억이 그냥 꺼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뇌에서 가장 고차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차적인 부위라 그러면 판단력이라든지 통찰력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죠. 그것은 바로 대뇌 앞쪽에 있는 전두엽. 뇌의 모든 기능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전두엽은 해마에서 나오는 기억이 정확한지 아닌지 기억을 꺼내올 때마다 매번 점검한다. 뇌 영상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진짜 기억과 가짜 기억을 할 때 해마와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정도가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실제 기억을 할 때는 주로 해마만 활발하게 활성화되는 반면 가짜 기억을 떠올릴 때는 모니터링하는 전두엽 부분이 더욱 활성화된다. 즉, 자신 없는 기억은 전두엽이 더 많이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이처럼 기억의 종류에 따라 뇌가 활성화되는 부분도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시에 뇌파의 차이로도 나타난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볼 때 보다 강력한 뇌파가 발생하는 것이다.
세 사람 중 한 명은 참가자의 친구. 그리고 참가자 본인 이외에 아무도 친구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 참가자에게 3장의 사진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줬다. 과연 뇌파를 측정하는 것만으로 친구 사진을 찾을 수 있을까? 이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지금 이 빨간색이 가장 그 높은 피크를 형성하는 것으로 봐서 이쪽 그 빨간색 첫 번째에 있던 그 사람의 사진을, 저 사람은 피 검사자는 이제 그 첫 번째에 있던 사진을 기억을 하고 있거나 인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가장 높은 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사진은 현재 지금 이 사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친구가 맞을까? 친구 맞아요? 예. 우리의 생각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아는 사람까지도 찾아내는 뇌과학의 발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진짜 기억과 가짜 기억을 구분해낼 수 있을까? 많은 경우에 본인은 사실 진짜 기억 얘기할 때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가짜 기억을 할 적에도 심리적으로는 진짜 기억과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내가 확신한다. 이거 정말 틀림없이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거 봤다라고 하게 되니까 밖으로 표출되는 부분도 그렇고 본인의 심리 상태도 또 진짜 기억하고 거의 구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는 뇌 영상을 통해 가짜 기억을 관찰할 수는 있지만 우리 스스로 진짜와 가짜의 차이점을 느끼기는 어렵다. 그것은 잘못된 기억도 만들어지는 방식에 있어서는 실제 기억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Well, I think I'm saying I think we can limit false memory due to suggestion. That's the one I think we really do have some control over. The others I think are harder. Yeah, I think they're more built in to the way that memory works. You're never going to probably eliminate. 따라서 인간은 잘못된 기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기억의 문을 열고 첫 발을 내딘 순간부터 그 안에는 수많은 잘못된 기억들도 함께 쌓여간다. 실제 기억에서 잘못된 기억이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기억에 기반해서 실제 기억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 두 가지는 혼재되어 우리가 기억하는 전체가 되고 결국 각자가 기억하는 자신의 삶이 된다. 다시 아이에게 돌아가 보자. 앞으로 수없이 많은 기억을 하게 될 아이. 아이의 기억 속에도 진짜 기억과 가짜 기억은 혼재되어 존재하게 될 것이며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다. 가짜든 진짜든 적어도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즉 아이가 자신의 기억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는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몫이기 때문이다. 그 선택이 자기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길 기원해 본다. Time after sometimes you picture me I'm walking to
이거 뭐야? 우리 어렸을 때 사진 같은데. 뭐냐니? 너 죽을 뻔했던 일도 기억이 안 나? 죽을 뻔하다니. 내가? 기억 안 나? 그때 놀러 가서 너 물에 빠져 죽을 뻔했잖아. 그랬던가? 아,